내년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슬픈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네, 그러면 오늘도 KNS 입시 토크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S 아나운서 차일이고요. 두 분 누구시죠? 저는 KNS 고등부 소속 강사 현소연입니다. 박진아 강사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수능 영어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에 불수능이었단 말이죠.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작년도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이 12%가 넘는 선이었는데 이번에는 6.25%로 좀 떨어졌어요. 지난해 1등급이었던 학생들의 절반만 이번에는 1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2등급과의 급간차도 조금 컸던 사례이기 때문에 극상위권도 영어에는 존재한다. 비춰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여태까지 1등급 비율이 매년 조금씩 달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수치였던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6.25%가 나온 상황이고요. 작년에는 12.6%로 2018년에 절대 등급이 도입되고 나서 최고치를 찍었었어요. 2019년도가 또 한 번의 불수능이었는데 그때는 5.3%가 나왔었고요. 10%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5%에서 7% 상간으로 맞추려고 하시는 걸로는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원래 한 4%였으면은 7%, 6% 이것도 좀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그쵸. 이번에도 어려웠다고 했을 때 6%가 나온 거니까 아이들 입장에선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죠. 하지만 그만큼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부량으로만 책정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는 영어라는 건 되는 애들만 된다라는 상위 평준화가 된다라는 인식도 조금씩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수능 등급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도 좀 더 수월해지신 건지. 처음에 절대평가로 바뀔 때에는 학생들이 중학교 내신처럼 90점만 넘으면 되지라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올해 다시 역대급 불수능이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영어를 쉽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1등급하고 2, 3등급 그 사이에서 격차도 좀 생겼다고 이 얘기 하셨는데 무슨 뜻이에요? 올해 수능이 1등급이 6.25%가 나왔는데 벌써 이제 21%가 넘어가는 학생들이 2등급에 산지가 되어 있고 3등급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 수험생의 50% 정도가 3등급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영어를 아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아졌지만 1등급부터 3등급 안에서의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급간차를 더 크게 두기 시작한 게 이번 수능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상위 50%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1등급부터 3등까지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을 너무 작은 점수로 자르다 보면 아마 변별이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서울대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이제 0.5점씩을 감점을 실시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3등급이 되고 나서 그 뒤에 4등급과는 2점 차이로 벌어지게 됐고요. 고려대학교 역시 이제 3점 간의 급간차를 두면서 등급별 급간차 점수를 훨씬 더 넓힌 쪽으로 올해부터는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불수능이었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얼마큼 체감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의대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영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워낙에 극상위권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다른 과목들에서 워낙에 불수능이다 보니 전형별로 세계 영역 합 6등급, 뭐 5등급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잖아요. 사실상 영어가 꼭 들어가게 될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은데 거기에서 영어가 1등급이 안 나와주면 다른 과목에 대한 과부하가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든 1등급 내지 2등급 안쪽으로는 만들어 놔야 입시 전체적인 성공 가능성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간다거나 고1 한 해를 보냈다거나 했을 때 90점부터가 1등급이고 80점부터가 2등급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내가 고3이 되면 이제 그 등급 안에 들어가겠지란 아니란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절대평가라는 것이 단 한 문제 차이로 89점, 79점 이렇게 나오면 1점 차이지만 2등급하고 3등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목표하는 등급에 턱걸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이번 수능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좀 다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불복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1년 내내 이걸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 인생이 복불복이면 안 되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올해 수능부터 아이들이 국어랑 수학에서 선택 과목에 따라서 본인의 점수가 나오잖아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점수를 받은 친구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등급에서 이제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되고 그런 선택 과목이 없는 공통 과목이나 영어 같은 경우들은 안정적으로 점수를 만들어 놓는 것이 본인이 원했었던 결과를 달성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다른 과목들이 복불복이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영어에서만큼은 그래도 좀 잘 해야지 유리하지 않겠냐. 네. 그러면은 불수능이면은 영어 때문에 수시 탈락하는 경우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저 기준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도 많이 나오나요? 분포도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6%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특목고 나온 친구들, 기졸업생들 이런 학생들이 아마 6%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현 고3들이 그나마 좀 유리할 수 있는 수시 같은 경우에서 까딱해서 이제 89점이나 88점으로 떨어진 친구들은 뭐 일부 전형이나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각의 영역에서 몇 등급 이렇게 나오는 경우면 2점 차도 굉장히 좀 크게 작용했을 확률이 매우 높죠. 만약 그게 불리해져서 수시를 떨어졌다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정시로 아예 돌리거나 이제 재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도 다르지 않게 재수생들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내신에 투자를 해야 하는 시간이 그만큼 많고 실제로 무언가 실질적인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텍스트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숙지하는 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지금 대거 재수로 빠진다고 하면 내년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슬픈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저희가 불수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어가 수능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얼만큼 늘어났다고 느끼셨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예년 수준을 뭐 유지하고 있다?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결론은 극상위권 학생들끼리의 경쟁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맞는 친구들은 많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좀 촘촘하게 쌓여져 있어서 2등급 안에 있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의 학생들끼리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등급이나 3등급을 받던 학생들, 목표가 2, 3등급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수험생이 50%가 이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3등급까지는 그래도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굉장히 조금 없어요. 마지노선을 중3 때까지는 영어를 한다. 근데 그 뒤로는 시간이 있으면 하지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아예 생각을 하고 다 수학에 일주에 막 20시간, 뭐 25시간 이렇게 쓰게 되니까 영어는 정체기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갑자기 중학교 때랑은 너무나도 다른 그런 스케줄이 되기도 하면서 내신이라는 것도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영어가 본의 아니게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긴 있습니다. 학교마다 어떻게 기준이 돼 있는지 현 상황을 한번 짚어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최저 학력을 그나마 느슨하게 해준다라고 공표를 했던 건 서울대랑 서강이랑 중앙까지예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합산으로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6등급을 요구를 했었는데 7등급으로 조금 낮아지기는 했어요. 영어가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국어에서 3등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은 조금 이제 드려보고 싶고 만약에 이 기조가 계속 또 유지가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이때다 싶어서 으쌰으쌰 또 영어 공부를 해야겠네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학원 현장 강의에 안 나오는 비중이 많고 그렇다 보면 아무리 본인이 챙겨서 한다 하더라도 옆에서 선생님이 보는 눈에서 피드백을 받을 확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에서 효율성이 시간적으로는 확보가 되더라도 방법적인 측면으로는 부족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하시고 본인이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그래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22학년도 수능 영어가 왜 불수능이었는지 좀 알아봤는데 이번 수능을 본 친구들에게 고생했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유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셔도 돼요.